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7분,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 월요일 5시 7분 넘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오전에 푹 빠져서 월요일인데 상당히 짜증을 유발했다가 바로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나 이런 푹 내려찍기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해주는 거를 봤을 때 역시나 이제 개미들을 계속 털어내고 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주말 동안에 완전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심정지를 그냥 해버린 정도로 비트코인이 아무런 움직임이 주말 동안 계속 일자로 가다가 한번 떨궜다가 이제 한 번 더 떨구면서 요 부근에서는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둘 중에 이제 하나는 나오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아래로 갔고, 결국에는 이제 롱이냐 숏이냐 거의 반반 정도 갈렸을 텐데 롱을 쭉 청산시키고 더 빠지는 구간에서 이제 숏을 잡았던 물량을 다시 청산시키고 위아래로 결국에는 털어낸다.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무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올렸다 내리고 여기는 내렸다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렸다 올리고 올렸다 내리고 내렸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찐상승이 나오를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렸다가 그걸 그대로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이 당시랑 좀 유사하죠. 이렇게 쭉 한번 내리고 그대로 올렸다가 한번 위로 상방을 줬는데 이 상방 빔이 한 번 더 여기서도 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내려 찍고 위로 한번 올려 쳐주는 무빙, 5,200만원 선까지 쳐줬었는데 그런 무빙이 한번 지금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워낙 여 구간에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을 일자 주고 한번 상방 주고 일자 주고 상방 주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이유는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런 식으로 올렸었죠. 자, 머스크 트위터를 보면은 나는 여전히 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도지를 소유하고 있고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요런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뉴스는 요거죠. 우크라이나랑 드디어 이제 4차 휴전 협상 과연 몇 차까지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할 건데, 이제 그만해야죠. 4차까지 왔으면 5차, 6차, 7차, 10차 이렇게 갈 거 없이 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그게 모든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5시 30분부터 4차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보상 메커니즘까지 언급을 했고, 니네가 우리를 좀 죽사발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러시아도 건설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랑 이제 휴전이나 철수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건데, 지난 이제 3월 11일이죠. 금요일 밤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랑 협상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 요 정도 코멘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만약에 또 좋은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이겠죠.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일단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0.5%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이 금요일 또 2.1%나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낙폭을 많이 줬지만은 올라갈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 크게 올렸다가 뺐다가 요런 식으로 쓰리바닥을 찍고 올리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충분히 여기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휴전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다면은 비트코인도 좀 떡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긴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차트도 좀 해외 차트로 보자면은, 자, 일봉상의 이 무빙 자체가 요 정도로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요 양봉이나 요 양봉이랑 좀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다가 이 정도 굵기의 크기의 양봉으로 만약에 종가 마감까지 쳐주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종가로 마무리만 돼줘도 우리는 충분히 이후에 여기까지 한번 상승,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못 뚫는 이제 저항대가 여기지 않습니까? 45K 저항대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것이죠. 몇 번을 못 뚫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뚫었던 자리를 이제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컵핸들의 형태, 이런 컵핸들의 형태를 그리면서 상방을 뚫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52K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밑바닥에서 못 가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내려면은 재료가 있어야죠. 이 재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3월 16일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아마 수요일 새벽 정도에 완전히 이제 윤곽이 나오고 빠르면 내일 새벽에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가 되면서 전쟁 종료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휴전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크림반도를 가져가면서 전쟁을 끝낸다든지,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조금 뭐 양보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느 정도 양국이 좀 타협을 하는 정도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 호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지금 머스크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행정명령,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나쁜 얘기는 별로 없었지만 뭐 그렇게 딱히 좋은 얘기도 없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관측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료들이 현물 ETF의 승인까지도 우리가 쳐다볼 수 있겠다.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결제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멘트들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트위터를 올리는 걸로 봐서는 비트코인에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재료,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4가지 재료들, 금리 인상, 테슬라의 비트코인 재결제, 현물 ETF 승인,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종료, 요 4가지 재료로 인해서 크게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주봉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라는 것이죠. 올리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2달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달의 시간은 필요하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63일이었고 여기도 63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지금 49일 정도 지났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2주 정도의 기간은 조금 더 바닥을 기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요 기간이 채워지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요 구간의 마지막에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완전히 내려가려는 듯한 무빙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패닉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끝났다 무빙을 보여주다가 바로 올려버리죠. 여기서도 저런 무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박았다가 이 낙폭이 엄청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올릴다가 내렸을 경우에 그냥 내려가면은 많이 못 내려가거든요. 올렸다가 내려야 됩니다. 왜? 롱을 모으고 롱을 다 청산시키면서 내려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크기의 빅쇼트인 척 하면서 각을 주다가 비트코인 끝났다 소리 나오면은 바로 올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 내려찍기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그 정도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그런 무빙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빅롱이 터지려면은 숏이 모여야 됩니다. 숏을 잡는 애들이 많아야지만이 그 숏을 터트리면서 위로 올려치면서 숏 스퀴징, 숏을 잡았던 애들이 빠르게 포지션 변환을 하면서 롱으로 들어가면서 숏에서 손실 본 거를 롱에서 만회하려고 하는 엄청난 이제 롱 포지션으로 물량이 급격히 들어올 때 빅롱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그 공매도 숏 커버링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마지막 개미 털기는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이고 가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빙까지 한 2주 정도는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식의 빅롱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털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돼. 떨어지면 더 사야 돼.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여기까지 안 갔어요. 여기 28.8K 전저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이 34.3K인데 여기죠. 34.3K인데 여기를 안 가고 이 정도까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3번의 터치, 바닥을 그리고 가는, 맥도날드를 한번 그려주고 빅맥을 먹으러 가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거래량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여 밑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면은 비트코인 초박앤세일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딥소스를 찍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예상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충분히 보여줬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요때랑 좀 다른 그림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아랫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요. 아랫꼬리를 좀 많이 달았고 여기서는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윗꼬리를. 특히나 주봉을 보면 그게 더 도드라지는데, 주봉상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여기서는 아랫꼬리, 이런 아랫꼬리가 많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윗꼬리가 많이 보여요. 윗꼬리가 지금. 사실 이 윗꼬리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내렸다가 올리는 거는 밑에서 누가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윗꼬리는 위에 올라갔을 때 누가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렸을 때 누군가 팔기 때문에 이게 쭉 가격이 빠진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채굴자들이 채굴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팔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채굴자들은 채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조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채굴장도 계속 돌리고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보유만 하지는 않고 있고, 채굴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익권에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비트가 한 번씩 쭉쭉 쳐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채굴자들은 과거에 비트코인 크게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상승 나왔을 때도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여기서 많이 팔았습니다, 채굴자들이. 근데 결국에 그 물량을 채굴자가 아닌 다른 세력들이 받고 나가지고 더 올렸고,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 받고 더 올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뭐 채굴자가 조금 판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것도 뭐 쉽게 못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무빙만 봐도 여기 계속 요 구간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상방으로 여기가 막혀있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도 요런 자리들이 어느 정도 매물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지점,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다가 한번 마지막 내려찍기가 나왔을 때의 지점은 요 지점이죠. 여기서 이제 한 4% 정도를 위로 올려놨고, 여기서 4% 정도를 올려놓는다고 좀 뭐 했을 때 요 자리 35.8까지는 한번 내려찍기 나오고 갈 수가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안 털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 구간에서도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고 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무빙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극도의 공포를 주고 가는 그 무빙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협상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 팔 생각 없다, 비트코인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의 똑같은 무빙을 사실 세력들이 보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고 공포 구간을 주고 올렸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야, 그럼 저 때랑 좀 그림을 다르게 그려보자, 개미들 좀 많이 털려나가게 이번에 윗꼬리를 많이 달아보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일부러 막 안 좋은 무빙을 하면서 개미들을 좀 털어내려는 그런 수작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미들의 수준도 여러분들 엄청 올라와 있어요. 각종 온체인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해외 트위터 내용이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또 주식하다가 넘어온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코인판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세력들도. 근데 이 무빙은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필요 없고, 이렇게 주봉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편안하게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주봉상에 이 이평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이평선, 여기 보시면 요거 노란색 이평선 보이시죠? 요게 이제 자 7일선인데, 이 7일선 자체가 옆으로 누웠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7일선이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 옆으로 누운 다음에 상승이 나왔고, 여기도 쭉 떨어져서 지금 누웠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도 떨어지고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고,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점,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주봉으로 몸통을 꽉 채운 양봉이 이런 식으로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 주봉 마감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를 올려쳐준 몸통 양봉으로 마무리가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달이 지나가는 시점, 3월 28일 정도 되겠죠. 그 기점에 이런 식으로 주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양봉으로, 그 이후에는 연속 양봉을 주봉으로 때리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간의 장기 상승 랠리가 터질 수 있다. 우리 한번 눌러주고 파이널 랠리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72K 정도 이상까지도, 그 오버슈팅 나왔을 때 80K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정도로 올려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 상당히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구간에서 지금 매수 기회를 너무 오래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타는 애들이 조금만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주면은 이익을 실현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질려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질려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되면은 이 구간에서 아마 채굴자들도 많이 던질 것이고,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이 저는 50K 정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서 눌러주겠죠. 눌러주고 찐으로 크게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 한번 돌려주고
동산 만들어 줘가지고 팔 사람들 팔고 나가라, 이익권 줄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찐으로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데리고는 못 가죠. 메이저 세력들도. 지네들만은 이제 치고 올리고 여기서 또 개미들 선동해가지고 플랜 B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20억 간다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올라타면은 팔고 나가는 그런 식의 무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두가 예측하는 이제 그 그림대로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좀 기습적으로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누구나 한 번 더 찍겠지, 한 번 더 찍겠지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굳이 안 나오고 여기서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가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더 사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뒤따라가는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하겠고 3월 16일 FOMC 금리 인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동안에 계속 돈 풀기만 해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입에 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진짜 반등할 수 있는 지점이 계속 와 가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스닥도 여기 뚫어나게 되면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000자리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재차 상승을 터트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무비블록이 좀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올라타기엔 좀 그렇고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비블록 움직이면은 이 친구도 좀 따라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코인으로는 이제 스레스홀드가 드디어 바닥을 끝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 떨어졌는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장대로 쳐올렸다는 거는 바닥을 끝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장대로 한번 주고 조정 나올 때 사게 되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스레스홀드라는 친구도.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계속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좀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대형으로 추세를 돌리는 이런 식의 그림에 여기가 변곡점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주말에 좀 좋은 무빙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때 크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온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지금 주봉상으로 충분히 저점 구간이고 이때부터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이 구간에서 한번 돌려주고 찐상승 돌려주고 찐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2년도 내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2년 내로 이 알트코인들이 한번 전고 트라이 아니면 전고의 최소 절반 자리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주는 요 정도 오버슈팅 나면 3분의 2 지점이죠. 이 전고 대비해서 3분의 2 지점까지는 트라이를 해주는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에서 1,750원 자리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주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충분히 털어가지고 바닥에 왔으면은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 거죠. 왜냐면은 바닥이니까 싸니까 이때 사놓게 되면은 어차피 반등 나오면 팔면 되는 거고 세력들이 마음 좀 제대로 매집을 제대로 돌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도 웹 3.0 제로 터트리면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웹 3.0이라든지 뭐 NFT, 뭐 블록체인 게임, 플레이 투 언 이 테마는 안 죽는 테마죠, 여러분들. 작년 말에 시작된 테마기 때문에 최소 2022, 2023 그리고 테마가 제대로 먹히면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플레이 투 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웹 3.0의 대장 코인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식의 무빙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잡코인들 중에서는 아르고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이 친구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골렘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친구기 때문에 이 아르고도 지금 담아놓게 되면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거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택스도 그 비트코인 생태계 지원 펀드 비트코인 오디세이를 출범하면서 신나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야죠. 여기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게 되면은 이거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 여기를 2,000원을 트라이하러 가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고 2,000원에서 한번 막히겠죠. 그러다가 그거 뚫어내는 무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스택스도. 왜냐면 재료가 좋고 스택스는 잡코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주봉상으로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랑 상당히 그림 비슷하죠.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고 눌렸다가
갔듯이 거래량 들어오고 어느 정도 가는 무빙이 요때와 비슷한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캐리 프로토콜도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좀 좋은 흐름,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캐리 프로토콜. 이런 거 지금 더 떨어질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위로 쏠 수 있습니다. 잡코인들은 특히. 잡코인들도 22년 중에 한번 해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올려줄 수 있고, 아르고 캐리 프로토콜 요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좋죠. 그 다음에 휴먼스케이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것도 무빙이 좀 좋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친구는 지금 이때 카카오랑 엮여서 크게 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쐈어요. 이만큼 힘을 응축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500원짜리 600원짜리까지는 요 자리까지 한번 튈 수 있습니다. 휴먼스케이프도. 제가 카이브 네트워크 말씀드릴 때도 카이브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렇게 튀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패턴이죠. 베이지거 텐션, 아르고, 스택스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눈여볼 볼 필요가 있겠죠. 캐리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씩 두면은 어차피 빠져도 뭐 이 구간에서 사실 더 빠지는 것도 힘들죠. 뭐 이 구간이면은 충분히 한번 사볼만 하고, 과거에도 이렇게 쭉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도 내려가면은 올라감이 있었다. 내려가면은 올라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플 관련 뉴스인데, 일단 리플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좀 커다란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한 리플사의 페어 노티스 청원을 기각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SEC에서 뭘 해줘라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 싫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한테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 지금 소송 공방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 빠르면은 이제 상반기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좀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번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면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SEC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SEC에서 해석을 해놓고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냐,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큰 호재에 리플 이제 승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암호화폐 전반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던 이런 켄 그리핀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지금 나섰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좀 많이 비판했었던 미국의 초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데, 세계 40위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15년간 금융계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시타델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는 데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지난 10년간의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커다란 상승 추세의 바닥에 근접을 했을 때는 항상 이런 상승이 있었다, 이런 상승이 있었고, 여기 상단 지점을 한번 터치를 하러 이제 크게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20만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반감기가 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줄줄 올라가다가 2023년에 피크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박스 하단의 상승 추세의 패턴의 하단을 이제 터치를 했을 때 항상 이제 상승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팩트죠.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래소들도 지금 사업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고위직 임원을 계속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닷컴 체인도 영국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전문가를 고위직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했는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거래소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시장도 스티브 애들러라는 시장도 암호화폐 결제 도입 및 웹3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범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세금이나 수수료, 벌금 등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각 주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범용성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를 전혀 팔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조일 때에는 달러보다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되는 회사 주식, 뭐 테슬라 같은 게 있겠죠. 테슬라라든지 집, 부동산, 이런 물리적인 물건을 보유하는 게 좋다.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달러를 계속 찍어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가진 물질적인 재화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다 똑같은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해칭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진 가치는 그대로일지라도 화폐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무너지면서 영국이 제패를 했었고, 영국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패권을 잡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약간 독재 체제라든지 완전한 자유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주고 기업들이 활개칠 수 있게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게 이제 미국이고, 그 달러 패권은 지금까지도 이제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 아무리 커도 미국을 이제 손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제국들이 성장 지점을 피크를 찍었을 때는 그 피크 지점에서 화폐를 계속적으로 이제 찍어냈던 거는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역사상 최대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물 자산이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도 계속 암호화폐가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고, 암호화폐 산업은 적절히 육성하고 규제한다면 미국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서명한 암호화폐 이제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미국이 이미 이 분야의 이제 선두주자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상당수 유색인종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의 구매와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이 비트코인의 위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의 창업자 이제 조 루빈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입증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쏟아지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이 기부 현상은 암호화폐가 이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기술이 강력하고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탈중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이 작업 증명 방식,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이 지분 증명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이고 상당히 강력한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지금 EU 유럽연합에서는 이 POW 기반의 채굴이 너무나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 포스 방식은 상관이 없다. 근데 POW 방식은 안 되지 않겠냐. 좀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EU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 단위의 달러 단위의 실수를 너네는 하는 것이다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POW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강하게 지금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다날도 이제 금융투자본부를 신설해서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다날인데, 이 페이코인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전략적 외부 투자 및 이제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열람 가능한 페이코인 정기 리포트 발간,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 페이코인 NFT 마켓 오픈,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코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페이코인도 얼마 전에 준비운동 한번 돌려준 모습이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렸다가 요런 식으로 요런 거 몇 번 나오다가 이렇게 터트릴 수 있겠죠. 페이코인도 올해 한번 이제 해먹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코인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빠졌던 거를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 이제 39K 정도 요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따가 이제 회담의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3월 16일에 있는 이 금리 인상 요거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결과가 뭐 조금 이제 이상하게 나와도 한번 조정의 구실을 주는 것일 뿐이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 앞으로 남은 한 2주 정도의 요때랑 비교해 봤을 때 한 2주 정도의 공간은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대한 흔들어댄 다음에 상방으로 갈 수 있겠다. 요 정도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뭐 그때 타이밍에 맞춘 이제 매매 그리고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물론 지금도 뭐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저점에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쏘는 경우 무비블록처럼 갑자기 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코인들도 지금 여전히 저점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만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항상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카이보 네트워크도 잘 수익을 저희가 챙겼고 골렘이라던가 뭐 니어 프로토콜이라던가 뭐 세타 퓨엘 같은 경우에도 갈랑말랑 지금 계속 하는데 주말에도 큰 움직임은 안 나왔지만은 뭐 이것도 지금 충분히 저점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코인들 정확한 이제 매매 타점이라던가 뉴스도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 챙겨 가시려면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번 주말은 정말 역대급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쪼록 오늘 이제 휴전 협상에서는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올라간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